이번 시간은 풍수의 대도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다. 이 내용은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육관도사가 오대산에서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신안이 열린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육관도사가 그 이름을 크게 날린 계기가 된 것은 D신문사 때문이다. 70년대 초 강남지구 개발이 한창이던 때에 D신문사에서는 지사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묘안을 짜내었다. 여기서의 지사들이란 풍수가들 말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압구정동, 논현동, 삼성동 등의 강남지구 일대는 대개가 배밭, 복숭아밭과 군데군데 숲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과수원과 숲속에는 무수한 분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신문사에서는 그렇게 산지에 있는 묘소에다 일련 번호를 매겨놓고 저마다 지리에 도통했다고 뽐내는 지사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그 묘소의 현재 상태를 간평하게 하였는데 그 지사가 말하는 대로 일련 번호에 따라 기록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들을 실제 확인하는 작업은 멀지 않아서 그곳의 모든 분묘들이 이장에 갈 때에 파보면 알 것이 아니냐는 속셈이었다. 가령 여기에 3번이라는 묘소가 있다고 하자 그 묘에 대하여 어떤 지사는 뼈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고 또 어떤 지관은 백골이 벌써 썩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그 분묘를 파헤쳐 보면 알 것이 아니냐는 식이다. 신문사 직원들이 성북동 골짜기로 육관을 찾아온 것은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다. 그들은 그를 신문사에 지푸차에 태우고 강남지구로 달려갔다. D신문사면 동아일보 같은데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네요. 그들은 육관에게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일련 번호에 따라 그 묘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질문하였다. 그의 대답은 이 묘에는 구렁이가 2마리 들어있고 뼈가 하나도 없다. 이 묘에는 머리만 묻혀 있다. 이 묘에는 상반신만 뼈가 남아있고 하반신의 뼈는 하나도 없이 몽땅 녹아버린 상태이다. 이 묘는 송장이 없는 헛장이다. 또 이 묘에는 두꺼비 2마리가 들어있다는 등 그가 말하는 대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그 일대 모든 분묘를 파헤칠 때 실제 확인해 보니 100% 적중한 것이 육관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땅속을 환하게 투시하는 산 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강남 일대의 그 많은 묘소들은 무슨 까닭으로 파헤치게 되었는가?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지금의 압구정동, 논현동, 삼성동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어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묘소들을 이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어떤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이 일대의 묘소를 이장하게 하였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진짜 실력 있는 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자 시도한 것이 D신문사였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시험에서 대부분의 지사들은 100기의 묘소 중 단 한 군데도 제대로 관평하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육관의 명성이 크게 상승하였다. 진짜 명사는
그 사람이라느니 신안을 갖춘 도사라느니 귀신 같은 지사라는 등 온갖 칭찬이 그에게 붙여졌다. 그즈음 신모 씨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선산을 관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신 씨는 서대문에 있는 어떤 기원에서 바둑을 대고 가다가 서로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의 고향은 청주 부근의 시골 마을이었는데 선산을 둘러보니 조부모님의 산소는 좋았으나 부모님의 산소가 불길하여 논산군 양천으로 이장을 해주었다. 신씨는 그 후 공화당과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문공부 장관, 서울신문사 사장, 국회 농림분과위원장 등 크게 출세를 하였는데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 대단했던 분이었다. 또 그의 부친은 일제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신 진정한 애국자였었다. 육관이 신안이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묘를 봐준 경우이다. 이렇게 묘자리라는 것이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님들을 좀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다는 효심이었다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정계와 재계, 학계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 혹은 관평을 해주고 혹은 이장을 해준 바 있으나 육가는 끝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경북 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의 일이다. 다른 여러 지사들은 도청을 과수원으로 되어 있던 대명동으로 이전하여 북향으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으나 유독 그만은 지금의 도청자리인 산격동으로 옮겨 남양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대구시의 지리적 여건은 경부선 열차 철길에 남쪽으로만 직결되어 있었다. 그 까닭은 철도의 건널목 때문에 그 북쪽 땅은 농원이나 과수원밖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도청자리 일대는 마치 구들장 같은 암석지대로 밭으로도 쓸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도청을 그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육가는 그 당시 경북지사 김인씨와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에 묘를 쓴다면 반드시 경상감사가 배출될 명당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 도청을 신축한다면 날마다 경북지사가 출근하여 앉아있을 곳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도청이 들어섰을 때 대구 지방의 지기를 돋구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국가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육간의 이 말은 정확히 적중되어 30에 이어 50, 60 등 30여 년 동안 이 지방 인재들이 나라의 실세로 등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던가. 또 경남도청 자리를 정할 때도 그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박종교 씨를 위시한 마산 유지들은 반드시 도청을 마산으로 유치해야 한다 하고 진주의 유지들은 옛날부터 관찰사가 살았던 진주에다 도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육가는 생각다 못하여 할 수 없이 양쪽을 모두 배제하고 창원에다가 도청 자리를 잡아주었다.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제일 많은 터를 잡아준 곳이 군대의 기지이다. 제1군, 2군, 3군, 4담 본부의 자리도 대부분 그가 잡은 자리이다. 또 계룡산 신도 안에 육군 본부의 터를 잡아준 사람도 육관이었다.
그곳 일대는 원래 터가 너무 세서 군대가 먼저 들어가 지신을 밟아 놓은 뒤에 다른 중요한 기관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이 태조가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고 목재와 석재를 다듬다가 도중에 물러선 것도 그 터가 너무 세었기 때문이니 두 번 다시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세상에서는 흔히들 그가 군부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부대의 자리를 많이 잡아주고 장성들의 선산을 명당 자리에 옮겨준다고들 소문이 자자하지만 실제 육관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북한의 김일성이 불철주야하고 노리고 있는 처지에 그것을 막아낼 국군이 건재해야만 국민들이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지론이다. 만약에 국군이 허약하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또 장군들의 선산을 간평해주고 바로 잡아준 예는 많지만 이장을 해준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까닭인즉 우리나라의 산세에는 장군 대자, 장군 줄진, 장군 병검 등 장성혈이 많지만 그 모두가 삼성 장군이 최고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별 한 개면 소장이고 별 두 개면 중장이며 별 세 개가 대장인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 미국 제도를 본받아서 별 하나를 준장으로 하다 보니 결국 대장은 별 4개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육가는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고심하였다. 산세대로 하자 하니 삼성 장군밖에 안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분금에 의해서 사성 장군이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다. 이리하여 선산을 이장하지 않고도 그 분금만 조정하여 대장으로 진급하게 일러준 사람들이 더러 있게 된 것이다. 당시 그가 만약에 돈만 많이 받을 것을 위주로 했다면 재벌이나 부호들을 상대로 했을 것이지 어찌 돈 없는 장성들을 상대로 하였겠는가. 국가 방위에 힘쓰는 장성들을 위해서 그리 했던 것이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한마디 하면 이런 풍수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명당의 기운이 뭐 200년 가는 것도 있고 300년 가는 것도 있고 100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뭐 수목장이나 납골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사라져간 상태이죠. 근데 수목장은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거는 같아요. 땅속에 묻으니까. 근데 거의 다 납골당에 모시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납골당에 모시는 그 자체가 조상도 이 내 마음속에 머문다.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마음속에 모시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인간이 대자연으로부터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사주팔자도 잘 맞지를 않고 내가 어떻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신안이 열리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땅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육간이 차츰 명성을 얻게 되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올바른 마음씨로 풍수지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곤 하였다. 그까지 몇 푼의 금전을 탐하여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속이는 행동은 그것이 바로 백골 저각이니 나중에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역대 지사들의 행적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후손이 끊기고 대계가 빈곤하였으며 고희를 넘기도록 장수한 사람이 없었던 까닭은 백골 저각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훈계하였다. 그리하여 지사가 된 사람은 모름지기 정도를 지켜서 적선하는 마음가짐으로 남에게 베푸는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혹 명당을 구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을 착하게 먹고 효송하는 마음으로 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화를 위하여 명당을 구하려고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금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절대로 명당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다. 육가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주는 대로 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고 효성이 지극하면 손수 돈을 내어서 몇 자리를 잡아주곤 하였다. 그 중에는 묘의 발복으로 고관대작과 소재벌급으로 진출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선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사람이 올바르고 효심이 지극한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신이 손수 명당을 잡아서 그 발복을 축도하려고 한다. 또한 그의 색다른 이력 중에 하나는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보광동 집에는 진귀한 문화재들로 그득하다.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꽉 들어차 있다. 육가는 6.25 이후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고 밀반출되는 것을 통탄하여 당시 헐값에 매매되는 문화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사모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귀한 관찰이 많이 있다. 관찰은 편지를 말합니다. 50년대 말년만 해도 국내의 관찰들은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도배지 밑종이로 쓰여지게 일쑤였다. 곰탕 한 그릇 값이면 한 보따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사서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수백만 장이 넘는다. 육가는 이 관찰들을 사서 모으면서 조상님들이 쓰신 친필 글씨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이 필적들은 다시 볼 수 없으니 후일에 반드시 문화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지금 그것은 적중하고 있다. 그 당시 마포의 좁은 집 구석구석에는 냄새나는 관찰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마르며 침실이며 부엌에까지 그득해서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부인하고 종종 다투기도 했다. 지금은 인사동 골동품 상가에서도 관찰들이 동이 나버렸다. 장사꾼들은 육관에게 그 관찰들을 팔라고 애원하지만 어림도 없는 그다. 그는 차후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조상의 먹과 슬기가 넘치는 이 문화재를 고서적들과 함께 후세에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의 별명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강포. 강포는 강원도 포수의 줄임말입니다. 강포인 이유도 모두 앞날에 대한 이러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관도사는 이제 고의를 바라보는 연세이지만 언제나 건강하고
어디서나 당당한 자세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위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아래로 땅을 굽어 보아서 마음속에 꿀리는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사리겠는가. 오로지 정정당당하게 고개를 번쩍 들고 다니는 이 어른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이 글은 30년 전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금년 5월 17일 오후 필자가 보광동 해인 초당으로 육관도사를 찾아왔다. 그는 중국 북경으로 떠날 준비에 매우 바쁜 모양이었다. 그의 서재에는 온갖 책으로 가득하고 책상머리에는 다음의 글귀를 써붙여 놓고 있었다. 욕심 없는 것이 큰 부자요 직책에 오르지 않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문기였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설사 이 세계를 몽땅 준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부자라는 뜻이리라.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밥 3끼밖에 더 먹겠느냐. 마음의 부자가 제일 가는 부자라고 믿는다. 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책임 있는 직책에 오르지 않고 심신의 수양에 힘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가령 서기관이 되면 그 위에 이사관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장관, 차관이 있지를 않는가. 이렇게 윗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아랫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사는 것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차라리 대자연을 벗삼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니겠는가. 또 그 왼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붙어 있는데 그 글은 풍연대라는 현판이었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바람과 같이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고귀한 꽃을 피우고 있다. 또 물을 끼얹어 보면 그대로 방울 져서 흘러내리므로 결코 오염될 수 없다. 바람을 누가 잡으리요? 무엇이 잡을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잡히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육관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지난날 한때 40개가 넘는 각종 사회단체의 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나 그 대부분을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오직 3가지 일에만 열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위대한 우리의 배달민족의 고유 철학과 한박 사상을 크게 진작함으로써 결의의 주체의식과 자주정신을 더욱 선양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민족대의 선양회와 한백원 숭봉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그 둘째는 인간성과 도덕성의 회복운동이다. 지금 이 나라 이 사회에서는 인류는 물론 천륜까지도 멸절된 상태이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까지도 찔러 죽이는 가공할 세상이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는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윤리도덕 선양회를 이끌고 있다. 또 효도가 백행의 근본이라 하여 매년 사제를 털어 효자 효녀들을 시상에 온 지 26년이나 되었다. 경조 효목회라는 모임도 이런 이유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주장하기를 앞으로의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처럼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에 의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금년 5월에
금년은 이제 93년입니다. 유가는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 마을에 우리 동네 율리비라는 커다란 비석을 자비를 들여서 건립하였다. 그 비석의 비문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둘째로 형제간에는 우애하며, 셋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넷째 가족끼리는 서로 화목하며, 다섯째 친구간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큰 글자로 새겼다. 그리고 비석 옆면에 새기기를, 이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하고, 나쁜 짓은 서로 경계하며, 경조사에는 서로 찾아가고, 재난을 당할 때는 서로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런 비석을 앞으로 힘이 미치는 대로 여러 곳에 세울 계획이다. 그러므로 유구한 역사와 높은 도덕성을 계승해온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참으로 보살행을 하신 분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환경은 서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살리는 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니 이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태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가보면 전국 각 성씨의 족보 10여만 권이 진열되어 있다. 그는 30여 년 전부터 족보학회를 조직하여 우리 성씨의 근원을 밝히고 배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 세 가지 일만으로서도 그의 여생은 길이 빛을 발할 것이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